Cosmoshock. 우주에 한 행성이 있어요. 우리 바로 옆에요. 밤하늘에서 달 다음으로 가장 밝은 별처럼 보여요. 이쁘죠? 자, 잠깐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그 행성 위에 서 있다고요. 기온 465도, 5분을 최고 온도로 올려도 이 정도는 안 돼요. 대기압은 지구의 92배. 마치 물 1km 아래 묻힌 것처럼 나노춤 안에 당신을 납작하게 으깨버릴 압력입니다. 구름은 물이 아니라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리를 녹이는 산성. 고기 얘기는 꺼내지도 않을게요. 이곳이 금성, 비너스, 죽은 행성, 지옥.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죠. 2020년 미국과 영국 과학자들이 금성구름에서 포스핀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포스핀. 지구에서는 오직 하나의 존재만이 이걸 만들어요. 바로 생명입니다. 늪 속 박테리아, 동물 내장 속 위생물, 썩어가는 유기물. 지구에서 포스핀을 만드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금성에는 늪도 없고 동물도 없고 썩을 유기물도 없어요. 하지만 포스핀이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과학자들은 설명을 찾기 시작했어요. 화산 때문인가? 알 수 없는 화학 반응인가? 뭐든 가능한 비생물적 원인을 개선했어요. 결과는?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남은 답은 하나뿐입니다. SF 소설에나 넣을 법한 대답이죠. 혹시 금성에 생명이 있을지도. 산성구름 속 생명, 지옥 속 생명, 모든 것이 죽어야 할 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생명.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스모쇼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구와 거의 똑같았던 행성이 어떻게 지옥이 되었는지, 그곳에 생명이 어떻게 생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가 하는 우주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유를요. 이건 반전투성이의 이야기, 재앙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궁금하시죠? 45억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태양계가 막 태어났어요. 태양이 점화되고 행성들이 우주 먼지 속에서 결정화됩니다. 그때 거의 똑같은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어요. 지구와 금성. 두 행성 모두 물이 생겼고 단순한 미생물 형태의 생명도 시작됐어요. 같은 시간, 같은 출발점. 그런데 첫 번째 운명의 갈린 길이 나타났어요. 금성이 태양에 지구보다 4천만 킬로미터만 더 가까웠어요. 우주 척도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죠. 하지만 그 4천만 킬로미터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태양이 금성 궤도에 닿는 빛은 지구보다 1.9배, 즉 90% 더 강렬해요. 90%면 별로 안 무섭게 들리죠? 계산해 봅시다. 금성, 더 많은 빛, 표면이 더 빨리 뜨거워짐, 바다가 더 세게 증발, 수증기가 대기권으로 올라감. 여기서 간단하지만 사실상 사형 선고인 물리법칙이 작동해요.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수증기 1분자가 CO2 60분자만큼 열을 가둡니다. 수증기의 증가, 더 더워짐, 더 많이 증발, 더 많은 수증기, 또 더 더워짐. 이건 서서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속되는 나선이에요. 수억 년 만에 금성은 통제 불능의 온실 효과에 빠졌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탄소 연소로 시작한 것과 똑같은 과정인데 1000배는 강력하고 되돌릴 수 없었죠. 금성의 모든 바다가 증발했어요. 물 분자 하나하나, 수소 원자 하나하나가 우주로 날아가 태양의 풍에 찢겨버렸어요. 금성은 영원히 바다를 잃었어요. 지구는 여전히 푸른 행성으로 남았고 금성은 붉은 행성이 됐어요. 쌍둥이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이제 금성은 물이 없어요. 바다가 없다는 건 구원의 시스템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지구에서 바다는 냉각 시스템이에요. 열을 흡수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과열을 막아줍니다. 금성에는 그게 없어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도, 200도, 300도.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암석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화산이 CO2와 황을 뿜어냅니다. 대기가 더 두꺼워지고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은 대기 이퀄 더 큰 압력 이퀄 더 큰 가열. 이게 두 번째 악순환이에요. 2억 년, 5억 년, 10억 년 금성은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 금성 표면의 압력은 지구의 92배, 물 1km 깊이의 압력입니다. 철골 구조물도 뭉개버려요. 온도는 섭씨 465도. 어떤 오븐보다 뜨겁고 나비 녹는 온도예요. 그리고 비가 와요. 50% 황산비. 피부는 몇 시간, 뼈는 며칠, 온몸은 일주일 안에 먼지가 됩니다. 비는 증발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요.
수십억 년째 이어지는 산성 아포칼립스 순환이에요. 화산은 1600개가 넘고 많은 수가 지금도 활동 중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분화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더운 행성이 아니에요. 그냥 적대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신화 속 지옥이에요. 1960, 80년대 소련의 베네라 탐사선들이 내려가 봤죠. 결과는 압력과 온도 때문에 금속 몸체가 몇 분 만에 녹아내렸어요. 한 대문 사심 한 장 보내고 죽었어요. 붉은 바위 사막에 찍혔어요. 화성까지만 훨씬 뜨겁고 죽어있는. 여기까지가 더 나쁠 수 없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화학이 들어와서 비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2020년 6월) 칠레의 전파만 온경. 천문학자들이 금성 구름에서 반사된 빛의 스펙트럼을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안무였죠. 그런데 스펙트럼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선이 나타났어요. 포스핀, PH3. 이건 마치 TV를 켰는데 뉴스 대신 평행우주 영화가 나오는 느낌이에요. 지구에서 포스핀은 생명의 서명이에요. 생물권이 보내는 조난 신호죠. 산소 없는 환경에서 사는 혐기성 박테리아, 동물 내장, 썩어가는 유기물이 만들어요. 산업적으로도 만들지만 극소량이고 결국 두 가지 방법뿐이에요. 생명 아니면 인간 공업. 금성에는 인간도 공업도 장기도 늙지도 없어요. 그런데 포스핀이 있어요. 그것도 20ppb, 즉 1억 분의 20이라는 대기화학적으로는 엄청난 농도예요. 화산 때문인가 계산해봤어요. 100배는 부족해요. 미지의 화학반은 모든 비생물적 경로를 계산해봤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서로를 보며 과학에서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을 했어요. 혹시 생명일까? 자, 이제부터가 제일 기묘한 부분이에요. 잠깐, 알렉산더. 금성은 465도라며 어떻게 생명이 살아? 완전 정당한 질문이에요. 답은 마법 같아요. 금성 전체가 465도는 아니에요. 표면은 맞아요. 지옥 맞아요. 하지만 위로 50, 60km 올라가면 구름층에 닿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온도 0에서 50도. 지구의 봄 날씨 수준. 압력, 지구 해수면과 거의 같음. 숨은 못 쉬지만 압력은 정상. 그 높이에는 끝없는 구름층이 있어요. 햇빛도 들어오고요. 지구에는 어디서나 사는 극한 생물, 익스트리모파일이 있어요. 옐로우스톤, 백이수도 끓는 가날천, 마리아나사의 해구, 천기압, 완전 온도, 남극 마이너스 50도 얼음, 원자로 방사선을 아침밥처럼 먹는 곰팡이, 지구의 구름 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비생물이 새처럼 떠다녀요. 생명은 곰팡이처럼 어디든 퍼져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진지한 과학자들이 진지한 논문에서 논의 중인 가설을 들어보세요. 40억 년 전 금성에도 바다가 있었어요. 작을지 몰라도 있었어요. 그 바다에 초기 지구처럼 단순 미생물이 생겼어요. 그 후 온실 효과도 폭주하면서 표면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바다 생명은 다 죽었어요. 화석은 남아있지 않아요. 다 증발했으니까. 하지만 생명은 끈질겨요. 시구력이 있어요. 창의적이에요. 행성이 불타기 시작했을 때, 표면이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미생물들은 전쟁을 피해 피나미처럼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50, 60km 높이, 온도 압력이 아직 견딜 만한 구름 속으로요. 그곳 황산 구름이 우리에게는 독이지만 그들에겐 집이 됐어요.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산성 방어막을 만들었어요. 황을 탄소처럼 영양분으로 쓰게 됐어요. 먹이사슬도 생겼어요. 태양광으로 과합성을 하고 대사부산물로 포스핀을 내뱉어요. 지금 당신이 CO2를 뱉듯이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산성 구름 속을 떠다니며 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살아있어요. 포스핀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가 유일하게 맞아떨어지는 설명이에요. 믿으세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이게 유일하게 작동하는 설명입니다. 가장 이상한 건 이겁니다. 만약 금성 생명이 정말 있고 지구 생명과 같은 원재료에서 시작됐다면 우리는 사촌일 수 있어요. 우리 DNA 깊은 곳에 수십억 년 전 금성의 용광로에서 쓰인 코드가 있을지도 몰라요. 운석이 생명을 옮겼을 수도 있어요. 금성, 지구 혹은 그 반대. 설령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겼더라도 그 의미는 엄청나요. 생명은 기적이 아니에요. 물리학이에요.
복잡성이 어느 정도 쌓이면 생명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5년 뒤 누군가 복잡한 비생물적 포스핀 생성 메커니즘을 발견해서 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금성이 정말 죽은 행성이고 우리가 홀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름답지 않나요? 모르는 게 멋지지 않나요? 이웃 행성에 생명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게요. 앞으로 5년 안에 금성에 새로운 탐사선들이 갈 거예요. 나사 2대, 유럽 1대, 인도까지.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샘플을 채취하고 초정밀 분석을 하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미생물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산성구름 속에서 대사하고 번식하는 생물을요. 그렇게 되면 생명은 영원히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이 행성에서도, 이 항성계에서도, 아마 우주에서도요. 생명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금성은 지구의 쌍둥이여서요. 거의 같은 크기, 거의 같은 질량, 같은 시작, 같은 태양계. 그런데 궤도 4천만 킬로미터 차이가 전부였어요. 지구는 꽃 피었고 금성은 불탔어요. 하지만 금성 이야기야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산성 지역의 구름 속 쌍둥이 행성에 생명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지옥보다 더 끈질긴 생명, 불가능에 적응한 생명.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경배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건 증명하니까요. 생명은 연약한 기적이 아니에요. 생명은 고집이에요. 생명은 힘이에요. 우주가 당신을 없애려고 해도 존재에 매달리는 능력이에요. 생명은 길을 찾아요. 금성에서도요. 만약 금성에 생명이 있다면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밤 밖에 나가보세요. 운이 좋으면 달 다음으로 밝은 금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평온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아요. 그 아름다움 뒤에 지옥이 있고 어쩌면 그 지옥 속에서 생명이 끓고 있다는 걸. 여기까지 코스모 쇼크였습니다. 저는 알렉산더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불태웠다면, 금성을 이제 다르게 본다면 진짜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추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써주세요. 금성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동시에 무섭면서도 영감을 받아요. 바로 옆 황산구름 속에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들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와, 구독해주세요. 다음엔 별을 삼켜버리는 블랙홀, 우주의 85%를 차지하지만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다중우주, 양자얽힘, 머리가 맛있게 끓는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주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성의 뜨거운 구름, 산성 대기 속에서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별도 지구도 보지 못하고 우주를 꿈꾸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죠.